부자 부모는 자식에게 대체 뭘 가르치길래 그 부가대를 이어가는 걸까요? 학원에서 수학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은 부자 부모가 자녀에게 시키는 부자 교육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린 나이에 주식을 사고 골프장에서 비즈니스 딜을 배우고 심지어 세금 회피 전략까지 익힌다고 이게 과연 현실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자 부모가 자식에게 시키는 교육은 단순한 학문적 훈련이나 생존 기술을 넘어 부를 유지하고 증식시키며 상류층의 삶을 영속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경제적 자원의 세습뿐 아니라 사고방식, 네트워크, 그리고 권력의 전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육입니다. 일반적인 교육이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직업적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 부자 교육은 계층적 우위를 지키고 부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자 교육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기술 혁신,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를 가진 이들은 자녀가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을 다루는 철학, 전략적 사고, 그리고 실천적 능력을 전수하는 과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 부모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할까요? 부자 교육의 첫 번째 기둥은 경제적 사고와 자산 관리입니다. 이는 부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을 활용하고 증식시키는 철학, 기술, 그리고 태도를 전수하는 과정입니다. 부자 가정에서 돈은 소비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 기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부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이 과정은 자녀가 부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에서 이를 4가지 하위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교육의 출발점은 자녀가 돈에 대해 갖는 관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아이들은 용돈을 받아 장난감이나 간식을 사는 법을 배우며 돈을 소비의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부자 가정의 아이들은 훨씬 어린 나이, 예를 들어 8에서 10세 무렵부터 돈을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닌 자산 증식과 영향력 확장의 도구로 보도록 훈련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돈은 씨앗과 같다. 잘 심고 가꾸면 더 큰 열매를 맺는다는 식으로 비유하며 경제적 사고의 기초를 심어줍니다. 이런 초기 훈련은 자녀가 돈에 대한 감각을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강의가 아니라 실생활 속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역사적 사례로 록펠러 가문의 창시자인 존 D. 록펠러는 자녀들에게 매주 소액의 용돈을 주되 이를 저축, 소비, 기부라는 세 항목으로 나누어 장부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자녀들은 용돈의 10%를 저축하고 10%를 기부하며 나머지를 신중히 소비하도록 지도받았습니다. 이는 돈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사용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자 부모는 자녀가 돈을 직접 다뤄보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10세인 재벌가 자녀가 부모와 함께 부동산 경매에 참관하며 입찰 과정을 관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는 경매 후 이 땅에 갇히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녀가 부동산의 장기적 가치를 사고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예로 자녀가 어린이날 선물로 장난감 대신 소규모 주식, 예를 들어 애플 주식 한 주를 받고 주가 변동을 모니터링하며 경제 뉴스를 읽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초기 훈련은 자녀가 돈을 소유하는 데서 나아가 관리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를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부자 부모는 자녀에게 투자와 위험 관리의 실질적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는 이론 학습을 넘어 직접적인 실습으로 이어집니다.
15세인 재벌 2세가 부모로부터 1,000만 원의 연습 자금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이 자금으로 자녀는 주식, 채권 또는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매달 가족 회의에서 투자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테슬라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부모는 왜 하락했는지를 분석하게 하고 시장 변동성이나 기업 실적 같은 요인을 탐구하도록 이끕니다. 이런 실습은 자녀가 단기적 손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안목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부모는 손실을 교훈으로 전환시키는 법을 강조합니다. 실패는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는 태도를 심어줌으로써 자녀가 경제적 도전에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게 만듭니다. 투자와 함께 위험 관리도 중요한 교육 요소입니다. 부자 부모는 자녀에게 분산 투자, 손실 제한 전략, 그리고 시장 분석의 기본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주식에 전액을 투자하려 하면 부모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설명합니다. 또 다른 예로 16세 자녀가 부모와 함께 모의 투자 게임에 참여하며 경제위기 시나리오에서 자산을 보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로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 거물은 자녀들에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위험을 감수하되 계산된 결정을 내리는 법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자녀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을 잃지 않는 기술을 익히게 합니다. 부의 세습을 보장하려면 법적 세금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부자 부모는 자녀에게 신탁펀드 설립, 상속세 회피 전략, 해외 계좌 관리 같은 고급 지식을 전수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세가 되면 부모는 가문의 재산을 신탁에 넣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를 논의합니다. 이는 자녀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며 부를 보호하고 키우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버핏은 막대한 부를 자선에 기부하면서도 세금 감면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는 자녀들에게 실질적 부의 전수 방식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투자 철학뿐 아니라 자선재단 운영과 세금 혜택을 결합한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자녀가 부모와 함께 변호사, 회계사를 만나 상속 계획을 논의하며 세금 구조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를 단순히 소비하거나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식시키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는 부자 교육이 단순한 개인적 기술을 넘어 계층적 우위를 유지하고 경제적 권력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부의 본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부자 가문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로 남을 것입니다. 부자 부모는 자녀에게 법적 지식을 실전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녀가 단순히 이론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를 관리하는 법을 익히게 합니다. 현대에 들어 부자 교육은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NFT,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는 이제 부자 가정의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부모는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어주고 소액의 암호화폐에 0.1 비트코인을 거래하게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미래의 부는 데이터와 기술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통적 자산 관리와 디지털 경제를 융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녀는 시장 변동성을 경험하며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과 위험을 체득합니다. 이는 부의 개념이 물질적 자산 부동산, 금을 넘어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자산 외에도 기술 투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스타트업 피칭 행사에 부모와 동행하며 유망한 기술 기업을 식별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 자녀가 부모의 조언 아래 AI 스타트업에 소액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며 기술 혁신의 경제적 가치를 배웁니다.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과 보안 문제도 교육의 일부입니다. 경제적 사고와 자산 관리 교육은 부자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하는 가장 근본적인 훈련입니다. 초기 훈련에서부터 투자 실습, 법적 구조 이해,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은 자녀를 단순한 상속자가 아닌 부의 설계자로 키워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과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교육은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질 것입니다. 부자 교육의 두 번째 핵심 축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인맥의 구축입니다. 부유한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본만큼이나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자 가정에서 인맥은 개인적 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며 위기 상황에서 안전망으로 작용하는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아래에서 이를 4가지 하위 주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유한 부모는 자녀를 명문 사립학교, 국제학교 또는 엘리트 캠프에 보내 상류층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이튼 스쿨은 수많은 정치인, 귀족, 기업가를 배출한 곳으로 학생들은 학업뿐 아니라 미래의 리더들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는 부시 가문 같은 엘리트 가문의 자녀들이 다니며 어린 시절부터 상류층 네트워크에 발을 들이게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녀는 상류층의 문화, 언어, 행동 양식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자신이 속한 계층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튼 스쿨에서 13세 학생이 동급생과 함께 크리켓을 하며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미래의 권력자들과의 첫 번째 접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세 자녀가 국제학교의 여름 캠프에서 만난 친구가 20년 후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린 시절의 우정은 성인이 되어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자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적 사례로 록펠러 가문의 자녀들은 명문 학교와 사교 모임을 통해 초기 인맥을 형성했고, 이는 석유 산업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부자 부모는 자녀에게 상류층의 사교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한 매너를 넘어 특정 계층에서만 통용되는 언어, 몸짓, 그리고 예절을 포함합니다. 부자 가정에서 12세 자녀가 주말마다 부모와 함께 자선 골프 대회에 참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녀는 부모가 기부 약속을 주고받는 대화를 관찰하며 어떻게 부드럽게 제안을 이끌어내는지를 배우고 스스로 골프 클럽을 잡으며 상류층의 여유로운 태도를 익힙니다. 골프, 테니스, 승마 같은 스포츠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비즈니스와 사교의 장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됩니다. 이런 훈련은 자녀가 상류층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가 공공 무대에서 보여준 침착함은 이런 훈련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와인 시음회에서 포도 품종을 논하거나 오페라 공연 후 감상을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특정 계층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신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실전 사교 경험을 제공합니다. 부모는 사후에 그 사람의 말투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묻고 자녀가 사람을 읽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습니다. 이는 자녀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를 넘어 사교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영국 왕실의 경우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공식 행사에 노출되며 사교 기술을 연마합니다. 부자 부모는 자녀에게 인맥 관리의 구체적 기술을 전수합니다. 이는 중요 인물을 파악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이 사람은 장차 금융계에서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하고 그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조언합니다. 존 F. 케네디는 하버드 시절부터 구축한 인맥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고, 이는 그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인맥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의 결과물임을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맥을 실제로 활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18세 자녀가 부모의 소개로 기업 임원과 인턴십 인터뷰를 준비하며 어떻게 자신을 어필할지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인터뷰 후 그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게 하며 관계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는 자녀가 인맥을 단순히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비즈니스와 삶의 도구로 활용하게 만듭니다. 15세 자녀가 스위스 국제학교에서 1년을 보내고 그곳에서 만난 아랍 왕족 자녀와 친구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관계는 훗날 중동 지역 투자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 사례로 빌 게이츠의 자녀들은 글로벌 자선 활동을 통해 국제적 인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선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네트워크 확장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에는 디지털 플랫폼도 네트워크 확장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19세 자녀가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며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각지의 투자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 사교와 디지털 네트워크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인맥 관리입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인맥은 부자 교육에서 경제적 자본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자 부모는 자녀에게 네트워크가 곧 힘이라는 철학을 심어주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을 전수합니다. 이는 부의 유지와 확장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부자 가문의 자녀가 이런 훈련을 통해 구축한 인맥은 그들의 개인적 성공뿐 아니라 계층적 우위를 지속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